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 등을 합산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조사에서 작년에 한국이 6위를 기록했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 유명한 시사 전문지죠. 예, 이런 그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이런 내용의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The Planet's Most Powerful Countries 순위를 매겼는데요. 그래서 12월 31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따르면 이제 가장 강력한 국가는 뭐 1위 미국이 차지했고, 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뭐 여전히 막강하죠.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을 약하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입니다. 예. 이렇게 작년에도 1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21년에도 1위, 2022년에도 1위입니다. 중국이 2위예요. 그래서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 및 군사 강국이다. 문화적으로도 음악, 영화, 텔레비전으로 표현되는 대중문화 상당히 큰 부분을 주도하며 전 세계에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인종적인 문제, 소득 불평등, 점점 더 양극화되는 유권자, 뭐 이렇게 정치 이슈 이런 문제가 있다고 평했습니다. 2위가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다. 세계 인구 넘버원이고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갖고 있다. 1978년 덩샤오핑 전 지도자가 개혁을 단행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 중 하나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 이제 빈곤층에 있던 인구 8억 명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렸다는 그런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죠.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또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인구 증가, 천연 자원의 균형, 소득 불평등 심화, 전국적으로 심각한 오염 증가 등 여러 국내 문제를 가져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인데요. 3위가 러시아의 경우에는 거대한 영토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우려, 방대한 천연 자원에 기반을 둔 경제대국 이런 설명이 붙었습니다. 물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야기시켰던 거는 2014년 오바마 정부였다. 뭐 이런 얘기들은 또 여기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는 싹 뺐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주범은 저는 오바마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유로마이단 혁명 그것만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 이렇게 6위에 이제 한국이 올랐습니다. 예.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OECD 개발 원조위원회 기금 첫 수혜자가 됐고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됐다.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다. 세계 최대의 국민 총저축과 외국인 투자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또 한국 문화는 유교의 인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문제점으로는 뭐 한국이 지나치게 명품을 선호하고 특히 이제 미국이라면은 아주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 같아요. 예, 메인스트림 미디어 맹신하고 또 인구 고령화 문제, 건강보험 및 의무교육 등을 언급했습니다. 7위에 이렇게 프랑스가 올라 있고요. 8위가 일본이에요. 8위가 일본. 9위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10위가 이스라엘입니다. 네, US News and World Report는요. 세계 85개국 17,000명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군사력을 포함한 국가 영향력을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정치 후진국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저 볼 때 정치에 있어서 더 후진국은 미국이라고 봅니다. 더 저질이에요. 미국 정치가. 자, 연방 하원 공화당이 장악했죠. 그래서 바이든을 잡으러 나섰습니다. 잡아야죠. 바이든 같은 부패한 대통령. 아, 정말 바이든처럼 부패한 정치인 없다고 봅니다. 저는 힐러리 클린턴 이상이라고 봐요. 사상 최악의 대통령.
정말 작년 선거도 진짜 이거 민주당도 우편 투표 아니면 이렇게 못 이깁니다. 한 달 내내 투표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시스템이 그래요. 특히 경합주에서 뭐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다음에도 따로 준비할 건데 트럼프가 막판에 연전연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이걸 거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한 한 해예요. 자꾸 막 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가짜뉴스 내러티브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경선, 공화당 경선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치인은 트럼프예요. 론 데산티스가 아니라. 론 데산티스를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원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이. 그래서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탈환했죠. 공화당이. 그래서 FBI 이런 정부기관의 여론조작 하지 않았습니까? 트위터 상대로 350만 달러 돈 주고 헌터 바이든 뉴스 내리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거 올리라고 그러고 지금 이런 가짜뉴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한국 한인 언론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번역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짜뉴스를 따라도 적당히 해야지. 아무리 뉴욕타 와포 CNN이 신적 그들의 신적 존재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정신을 차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트위터 파일 공부 안 합니까? 트위터 파일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2020년 대선 어땠는지. 그래도 그게 2020년 대선이 장난질한 게 아니라고요? 2020년 선거와 관련해서는 제 럼블 채널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럼블 채널도 꼭 구독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중요한 뉴스들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는 힘들어요. 진짜 뉴스를 전하는 게.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 중 한 명인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세청 스캔들 여러분 아십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를 안 해서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은 몰라요. 언론들도. 여러분께서는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로이스 러너 국장 같은 그런 부패한 인물이 오바마 밑에서 있었어요. 예?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 대부분 모릅니다. 한국 한인 언론인들. 여러분께서는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 돼요. 진실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그렇고, 뭐 이스태블리시먼트도 그렇고, 조지 소로스도 마찬가지고, 로스차일드도 마찬가지고, 락커펠러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건 인정을 해요. 예? 하지만 진실은 알고 가자고요. 위키리크스 폭로 스캔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6년에 존 포데스타 힐러리 클린턴 전 선대본부장 이메일 그 내용 언급하지 않는 언론인도 아니에요. 그런 거 보도하지 않는 건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런 걸 얘기 안 하면. 그런 거 얘기 안 하면 저널리스트 왜 합니까? FBI와 법무부에 대한 조사를 징검다리 삼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차남인 헌터와 관련한 의혹을 정조준해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칠 겁니다. 펼쳐야죠, 당연히. 이거는 사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앞장서서 펼쳐야 돼요. 걔네들이 하도 가짜 뉴스로 깔고 가니까 그 내러티브로 깔고 가니까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조 바이든 중국하고 엄청나게 돈 받지 않습니까? 중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도요. 빅가이가 그 이메일에 나온 빅가이 조 바이든 아닙니까? 그래서 악시오스예요. 이거는 악시오스가 보도했는데 공화당은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 연방 정부 무기와 특별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 소위 주된 조사 대상은 FBI, 법무부. FBI 썩었어요. 완전 썩어 문드러진 데예요. FBI는 범죄 집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는. 제임스 코미, 앤디 맥케이브, 피터 스트럭, 리사 페이지 다 범죄자들이에요. 걔네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언론인 하면 안 되고 피터 스트럭, 리사 페이지, 브루스 올 다 나쁜 놈들이에요. 얘네들. 트위터 파일 덕분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제는 저희들이 정의파 인물, 영웅이라고 해줘야 돼요.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매일 까지 않습니까? 영웅이에요. 지금 이 순간까지는 일론 머스크는 진실을 파헤친
인물입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한테 욕먹을 거 각오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트럼프 빠입니까? 트럼프 빠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게 인물을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뭐 트럼프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근데 트럼프의 정책을 대단히 좋아하는 거죠. 예. 트럼프의 정책. 저는 트럼프 정책은 빠였습니다. 트럼프는 인물 많다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저처럼 아마 트럼프 많이 깐 사람 없어요. 너무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는. 하지만 다른 딥스 쓰레기 인간들보단 나아요. 그리고 딥스 상대로 이렇게 들이받은 사람도 트럼프밖에 없었고 론 디샌티스도 훌륭하긴 하지만 과연 트럼프만큼 들이받을지는 의문이고 하지만 저는 디샌티스나 트럼프 둘 다 바이든보다는 훨씬 나은 인물이라고 1000배, 만배, 억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보고 뭐 몇만 번 거짓말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몇억 번 한 거예요.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최소한 썩었다는 걸 아셔야 하고 그걸 여러분이 아시는 지인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딥스테이트 쪽으로 흘러가는 건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뭐 빅테크, 메인스트림 꽉 잡지 않았을까? 물론 빅테크 이렇게 이번에 균열을 내긴 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균열을 내기 때문에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고 메인스트림하고요.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최소한 진실은 이렇구나 하고 아실 필요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인들에게도 알릴 의무가 있으시고. 이 세상이 공정한 사회라면 걔네들이 다 교도소 가고도 남죠. 사실은. 뭐 코미, 맥케이브부터 해가지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작년 상반기 국토안보부 산하에 설치했다가 검열 논란이 일자 몇 주 만에 해체한 거짓정보위원회, 디스인포메이션은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퍼뜨린 게 디스인포메이션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 관련해서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디스인포가 많았습니다. 메인스트림이. 빅테크는 말할 것도 없고 백신 맞으면 안 걸린다면서요 이제. 자꾸 말을 바꾼다고 하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역시 제 럼블 채널을 통해서 진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법사위원장에 기대가 되는 법사위원회가 기대되는 이유는 짐 조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국에 있는 연방 하원의원 435명 중에 가장 정의로운 인물은 짐 조런이에요. 짐 조런입니다. 짐 조런.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대통령 되면 미국이 밝아질 텐데 저는 회의적이에요. 일단 공화당이 과연 2024년에 대선 이길 수도 있을지도 회의적입니다. 워낙에 메인스트림이 그 establishment, 딥스가 여기저기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 음모론자라고 취급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메인스트림 미디어 갖고 있고 그쵸? 그들이 민주당 그리고 빅테크 거머쥐고 있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99.9% 가까이가 민주당원들한테 돈 주잖아요. 공화당원들한테는 소수점만 주고 있고. 예? 그 직원들 얘기한 거예요. 학계, 연예계 안 잡고 있는 게 없어요. 전 세계는 어쨌든 뭐 우매한 국민들 그리고 해외 한국에 있는 국민들도 미국 정치에 있어서는 우매하니까 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거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예? 우편 투표로 다 바꾸고 한 달, 2달 정도 투표하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걸 뒤집느냐. 공화당원들은 끝까지 고집해서 나는 정직하게 투표할 거야. 내 표가 꼭 카운트 될 수 있게 나는 투표소 가서 찍을 거야. 당일 투표하고 이게 상대가 됩니까? 트럼프도 최근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당일 투표 이제 안 된다고. 우편 투표 수거, 발럿 하베스팅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도 이길까 말까입니다. 예. 지금 이대로 가면은 사실 조 바이든 2024년 조 바이든 아니면 제가 볼 땐 개빈 뉴섬이 이겨요. 여러분께서는 진짜 뉴스, 진실 뉴스를 전하는 데는 어디냐? 트위터 파일을 보도하는 사람. 이제는 뭐 세상에 언론이 존재가 무의미합니다. 요새는. 트위터 파일을 내용을 파헤친 언론인들. 그 사람들이 진짜예요. 예. 그리고
줄리안 어산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내용들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기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게 다 음모론이다라고 하는 놈들이 다 가짜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가짜뉴스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 역시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위터에 관련된 음모론들이 다 진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언론 뉴욕 포스트, 필리처상도 많이 받았죠. 뭐 필리처상이 이제는 의미가 없지만, 뉴욕 포스트가 2020년 10월에 특정 보도했죠. 헌터의 부정부패 의혹 관련한 것, 뭐 매춘부도 그렇고, 뭐 별의별 내용 다 있어요. 딸 내용도 있고, 뭐 그 조 바이든 딸하고 이렇게 그 어린 시절에 같이 샤워하고, 그런 내용들들.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런 건 절대 보도 안 하죠.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주당, 그러니까 당 그 홍보지라고 보시면 돼요. 뉴욕타임, 와포, CNN 이런 데는. 그러니까 2020년 대선은 누가 이겼어야 됐다? 그래서 작년 2022년에 승자는 트럼프예요. 진정한 승자는. 왜냐하면은 진실이 폭로가 됐으니까, 트위터 파일을 통해서. 그러면은 트위터 파일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2020년 선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럼블 통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 트럼프 불리하다, 약해졌다. 아니, 작년에 트럼프가 출마한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만 지지했습니까? 그 연방 상원 후보들, 하원 후보들도, 기득권들도 지지했던 후보들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트럼프가 지지한 사람, 오바마가 지지한 사람들 떨어진 거 따진 적 있었습니까? 메인스트림이? 바이든이라든지? 없죠. 사기꾼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아니, 언론으로서 이런 거 보도 안 합니까? 트위터 파일 같은 거 보도 안 합니까? 뭘 보도합니까? 근데 한국에 있는 이렇게 생각 없는 언론들, 그리고 여기 한인 사회에서도 일부 말도 안 되는 정말 가짜 뉴스 그냥 베끼고, 뭐 트럼프가 망나니라니 이렇게 쓰는 그런 엉터리 저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저널리스트도 아니죠. 취재 현장도 안 가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보수 음모론자들의 단골 소재다, 이런 게. 팩트인데도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팩트인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바마가 기후변화 정책 좋아한다, 그것도 음모론이라고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이니까. 예? 그런 건 왜 음모론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 팩트를 음모론으로 하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면서 차에 기름 넣어야 굴러가는 거, 그것도 이제 음모론입니까? 트럼프 러시아 조작 내통 스캔들, 그것도 계속 여러분께서 팔로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존 드럼 특검이 이제 뭐 승소를 기대하면은 여러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동부 지역에서 주로 케이스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실은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비록 이기지 못하더라도 존 드럼이 법정에서는 뭐 아직 이기지 못했죠, 드럼이. 근데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인들 몰라요, 존 드럼이 누군지도. 새해 첫날 방송을 했는데, 일단 제가 볼 땐 그래요. 얘네들 다 때려잡아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진실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그게 큰 수확이다. 그렇게 2023년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정원영석의 진정,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감사합니다.